세종 이방원만 해도 그는 욕망을, 그러니까 굳이 정도전이나 이성계랑 비교한다면 욕망이 앞서가긴 했지만 이상을 놓치진 않거든요. 그게 되게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막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거 보면, 드라마 보면 정도전 집안 다 망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가문의 사람이 무슨 가파치가 돼 있고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정도전을 죽였고 당일날 정도전을 지키려고 했던 아들이 같이 죽어요. 둘째인가 같이 죽고 넷째인가도 자살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해를 봤죠. 정확하게 5년 지나서 정도전 가문을 복권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정도전의 아들이 성종 때인가 아무튼 판서가 되고 손자가 연산군 때인가 영의정이 돼요. 그래서 현재도 정도전의 글을 다 볼 수 있는 건 정도전의 문선인 삼봉집이 남아있고 그 남아있다는 건 그 가문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만 정도전에 대해서만은 금기어가 된 거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태종에 놓치지 않는 측면인 거죠. 내가 그러니까 첫째 부인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거 왕이 될 확률이 없잖아요. 왕이 될 확률이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무슨 둘째 부인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시킨다고 하니까 완전히 뭐 끈떨어진 연이 되는 거고, 사실 따지고 나면 내가 공 제일 많이 세웠는데,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그 정몽주로 선주교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다 알지만 선주교를 우리가 못 가봤잖아요. 근데 선주교는 고려시대 때 핫플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공개적으로 죽였던 거고, 공개적으로 죽였다는 얘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 혁명파에는 이성계, 정도전 그리고 이방원이 있구나. 요거를 알려주는 순간, 그러니까 나의 정치적 야욕을 드러냈던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야망이 넘쳤던 사람이고, 정몽주도 죽였고, 그 다음에 보면 사실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사람,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장 의지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사실 관직 6개를 줘요. 그러니까 이 6개 준다는 게 뭐냐면, 요즘으로 표현을 하면 그 개국이 되고 나서 정도전이 가졌던 관직이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걸 6개를 가져요. 겸직하는. 딱 6년을 하는데 6년의 기간 동안 법전, 역사책, 심지어 음악책까지 만들고 본인이 진법이라고 해서 군사 시스템도 만들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성계 입장에선 이렇게 해줘도 정도전은 역심을 품거나 다른 생각을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전을 죽였거든요. 왜냐면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원은 정말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방원은 그러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정도전의 정책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발전시키죠. 굳이 한 거는 한 거 딱 하나 있죠. 창덕궁 만든 거. 경복궁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좀 살기 좋게 멋진 후원 가진 창덕궁 만든 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정도전의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이방원을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방원을 위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저도 이방원은 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도전이 옳았고 그것을 잘 끌고 가는 게 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잘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기 누구예요? 그 세종대왕이 또 엄청난 치세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도 세조가 비록 그 자기 조카를 죽이고 했지만 세조도 또 국정을 잘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연산군이 나오기 전까지의 사회적 건강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욕망에 가득 찬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지만 이상을 버리진 않았다라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보인 거고, 질문을 되게 잘해 주신 겁니다. 어머, 다행이다.